안녕하세요. 악어TV의 악어입니다. 오랜만이죠? 연말연시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바빴어요. 개인적으로 새로 준비한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못 냈는데, 이 유튜브를 짧게 찍어서 제가 올리잖아요. 이 짧은 영상도 뭐 스크립트 좀 짜보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다 보면 1시간은 훌쩍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썼던 데일리 리포트 요거 쓴 거 이제 보다 보면은 허송세월했던 시간이 많아서 그 시간만 잘 제가 쪼개서 잘 썼다면은 영상을 몇 개는 더 찍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또 많이 남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새해 계획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작년에 제가 세웠던 계획 중에 책을 24권 읽자,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12달이니까 한 달에 2권씩은 읽어야겠죠? 제가 작년에 읽어봤던 책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완독한 책은 16권이 됐고요. 중간에 발췌독이라고 해서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만 읽어서 보거나 읽다가 말았던 부분들, 그런 책들은 따로 한 17권 정도 봤더라고요. 분량으로만 따지면은 24권을 읽었긴 했는데 정상적으로 제대로 24권을 완독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냥 한번 읽고 훅 지나가면 제 것으로 체화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정작 제 것으로 소화했던 책들은 몇 권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2번, 3번 읽은 책들은 한 6권? 더 되네요. 9권 읽었네요. 제독은 9권 읽었고, 서평을 쓴 것도 그 정도 됩니다. 하지만 또 서평을 한 번 썼다고 해서 그게 또 제 것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몰입해서 썼던 서평도 있고, 그 일부분만 읽고 짧게 썼던 서평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제 것이 되었느냐, 이거는 또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사실 서평을 쓰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평 쓴다는 거는 결국 이렇게 아웃풋을 하는 작업이죠. 뭔가 끄집어내는 작업. 읽는 거는 이제 읽고 듣는 거는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인풋 작업이라고 하면, 책을 읽고 쓰는 거,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로 찍는 거, 말로 하는 거는 이제 아웃풋 작업이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르는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상 생산자라기보다 소비자에 가깝죠. 생산자는 결국 어떤 재화, 물건, 어떤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생산자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회사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하니까 생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게 우리가 그렇게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않죠. 그런 생산자 입장이라기보다 회사를 벗어나게 되면 또 이제 소비자에 가깝죠. 뭘 사 먹고 노래를 듣고 뭐 영화를 보고 문화생활을 하고 쇼핑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저희의 시간과 돈을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가깝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사실상 생산자가 되는 시간은 거의 갖지를 못해요. 뭔가 우리 삶에서 부가가치를 더 내려면 소비자만 되기보다는 생산자가 돼야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뭐 돈이 됐든 가치가 됐든. 그래서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얘기해 볼까 해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이 첫 번째 시간은 사실 시간 자체를 아껴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어요. 돈을 주고 산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거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뭐 등쳐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돈을 주고 정당하게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의 시간을, 노동력을 사는 거예요. 레버리지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용주가 되거나 사장이 되거나 해야겠죠. 내가 몸이 2개, 3개가 아닌 이상 하고 싶은 일들을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제 써서 하는 거죠. 만약에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지 못하니까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쪼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이어리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러려면 이렇게 다이어리 같은 걸 이용해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틈틈이 하고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2번째예요. 2번째,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2번째는 바로 공부입니다. 공부. 근데 공부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가장 좀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뭐 시험 봐서 뭐 자격증 따고 이런 뭐 어디 들어가고 이런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꼭 그렇게 뭔가 돼야만 뭐 잘 되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사서 혹은 빌려서 공짜로도 볼 수 있죠. 빌려서 이제 보게 되면은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직접 그 직업을 가져보지 못했고 직접 경험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뭐 일반인들의 경험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탑에 위치해 있는 그런 권위자들, 탑급들을 이제 직접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경험, 모든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뭐 100%는 못 받을지라도 그게 어디예요? 만 얼마 주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공부인데 특히 독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소비자만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생산자로서의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산자로서의 작업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평 쓰기, 글쓰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작년에 제 블로그를 보니까 8편을 썼더라고요. 아마 글 개수로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8권의 책에 대해서 서평을 썼어요. 그거 말고도 좀 다른 뭐 후기들, 강의 후기들이나 어떤 제 생각을 담은 글들도 좀 썼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록을 남기다 보면은 그 쓸 때 당시에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이게 이거 써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쌓여서 나중에 돌아보면은 의미가 되게 커요. 과거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책의 내용을 녹이니까 그 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읽게 되고, 또 내 얘기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또 그 시간이 지난 동안 내가 생각이 바뀌었던 부분들을 다시 또 주입해서 볼 수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 과거의 나와 지금 현재의 나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이만큼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옛날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오글거리고 진짜 이거 없애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요. 유튜브도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들 보면, 특히 이 채널 말고 예전에 제가 채널 만들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 보면은 완전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 못하더라도, 처음이라 하더라도 꼭 기록을 남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찍든 글을 쓰든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처음엔 당연히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잘 못해요. 근데 그냥 뭐 거리낌 없이 써보세요. 제가 여기 링크 여긴가요? 여기 남겨드릴 텐데, 특히 서평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고영성 작가님이 이렇게 서평 쓰는 법, 초보들을 위한 방법을 추천해 주셨는데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순차적으로 어떻게 단계를 밟아나가면 좋은지 꼭 한번 보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초보자분들은 그냥 쓰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내 갈 길, 마이 웨이 가시면서 분량 상관없이, 형식 상관없이 써 보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남들과 비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쨌든 그냥 나 혼자 노트에 쓰고 나 혼자 보고 말 게 아니라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러면은 이제 공유가 안 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발전을 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개된 곳에다가 이제 블로그나 뭐 이런 곳에서, 페이스북도 되겠죠? 쓰다 보면은 사람들이 피드백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거든요. 뭐 지나가다 이거 추가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피드백을 받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점 고쳐야 될지 이런 것도 알게 되는데, 내 거 쓰고 또 다른 사람들 거 어떻게 썼나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너무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주석도 달고 책도 진짜 여러 번 읽어서 되게 좋은 내용들을 잘 써서, 뭐 어휘 선택도 그렇고 문장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보고 기죽으시면 안 돼요. 기죽는 순간 비교를 계속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하고 나서 계속 그렇게 쓰다 보면은, 아까 추천드렸던 그 영상 보시고 우선 쓰다가 보면은 늘 수밖에 없어요. 계속 쓰면은.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전혀 딴 거 고려하지도 않고 똑같은 것만 계속 쓰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자주 안 쓰면 이게 감을 다 잃어버리니까 뭐 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쓰면은 너무 좀 띄엄띄엄인 것 같고, 실력을 어느 정도 좀 향상을 시키려면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시면은 못 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량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뭐 A4 한 장 분량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막 쓴다고 생각하시고 생각을 그냥 쭉 적거나 요약을 하거나 좋은 부분 그대로 떼어와서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식으로만 처음에 접근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시작으로. 그렇게 해 보시면은 분명히 몇 달 뒤에 그렇게 쭉 하다 보면 몇 달 뒤에 1년 뒤에 돌아봤을 때 내가 이랬었지. 그리고 지금 내가 쓰다 보니까 좀 달라졌네. 이렇게 해서 써보니까 좋네. 재밌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혹시 찍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 처음 영상이랑 지금 거 많이 다르지 않나요? 말하는 게. 예. 지금 말하면서도 되게 나 왜 이렇게 막 얘기 잘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제 과거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을 느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새해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으면은 기회가 되면은 그때 좀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우선은 작년에 못 이뤘던 목표 1년에 24권 읽기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요. 제독도 좀 더 많이 해서 서평도 조금 더 많은 확률로 그래도 절반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 그럼 12편이겠죠? 예, 그 정도는 쓰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도 같이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을 정말 알차게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봐야죠.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는 못하더라도 2주에 한 번, 네, 그 정도는 꼭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근황 공유하고 좋은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